안녕하세요. 실력이 갈수록 늘어가는 썰 민법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실력이 있는 썰 민법. 오늘은 저당권, 일반적인 저당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6강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짤막하는 부분이고 최소한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듣다 보시면 어지간한 수업보다 한 두세 번 들으시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했던 얘기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물상대위, 그렇죠? 내지는 공동저당은 이미 했고, 저당권 이번 시간 한 10여 분 마무리하고요. 내일 공동저당, 아니 근저당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봐서 어려운 거지, 안 들어봐서 어려운 거지, 자꾸 듣다 보면 실력이 느실 거예요. 자, 법조항 시작합니다. 369조입니다. 부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권의 통일성 관련해 가지고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그때 부종성 의미가 뭐였냐면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니까 그 전제가 되는 피담보 채권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있다.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없다. 그런 맥락에서 부종성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우리는 5글자로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네, 피담보 채권이라 부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했다면 저당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없어졌죠. 따라서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조항 볼게요. 그 다음 법조항이 저당권에서 이번 시간에 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법조항입니다. 준정규정인데요. 214조, 321조, 333조, 340조, 341조 및 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됩니다. 그러면 214조가 뭔지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214조는 제목 보세요. 제목. 소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우리 소유권 관련해서 사고할 텐데 소유권이 침해당하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합니다.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첫 번째 반환 청구, 두 번째는 방해, 제거, 세 번째는 방해, 예방인데 문제는 213조가 소유물 반환 청구이고요. 214조가 소유물 방해, 제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는 계급품을 얘기했습니다.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의 공통은 뭐냐? 현재 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반환 청구 아니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반환 청구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라면 반환 청구이고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침탈당하면 방해, 제거라고 본다. 여기서 문제.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213조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법조항이 213조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214조만 준용된다. 따라서 저당권 침해당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죄송합니다. 이제 브로토스가 지금 뭐라 하네요. 자,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321조가 불가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도 불가분성이 있고 질권도 불가분성 인정되고 저당권도 불가분성 인정된다. 그래서 321조 보니까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이 저당권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채권 전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했다면 일부 변제한 만큼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변제받았다 할지라도 저당물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음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333조가 동산질권의 순인데요. 요건 뭐냐면 여러 개 하나의 물건의 질권이 여러 개 설정되면
설정의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하나의 목적 토지에 하나의 건물에 1번, 2번, 3번, 4번 저당권 설정되었다면 설정의 순서에 따라서 줄 세운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340조는 뭐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도 채무자에게 경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은 1억이야. 근데 경매 대가,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이 8천만 원밖에 안 나오면 2천 못 받았잖아요. 그럼 2천만큼은 채무자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340조고요. 341조는 물상보증인. 친구를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데 문제는 경매를 당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땅덩어리, 내 땅이 넘어갔으니까 그 땅 넘어간 만큼 채무자한테 가서 야 내가 너 보증 서다가 내 집 날라갔으니까 나한테 돈 내놔 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342조입니다. 저당권에도 물상대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 우리 질권 배우실 때요. 자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 생산할 수 있는 게 물상대였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물상대의 부분만큼은 제가 별도로 시간 내 가지고 앞 유튜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유튜브 찍을 때 한 3강 4강 정도의 물상대의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당권자가 물상대 행사하려면 반드시 압류해라. 다만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한 것도 특정성이 인정되었다면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보험금은 물상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매매대금이라면 물상대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수용의 경우에 협의취득의 경우라면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멘트, 건축자재라면 물상대가 인정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법조항은 371조입니다.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이 원칙이지만 지금처럼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이런 권리에도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 지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 틀렸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권과 전세권이라는 권리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항이 생소해요. 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자, 채무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가 내 전세권에 내가 내 지상권에 돈 빌려 쓰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제 전세권과 제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저당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할 수 있겠지만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372조가 2항이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게 판례인지 법조항인지를 대부분 몰라.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다 몰라. 그러니까 법조항이다. 법조항. 그런 맥락에서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시험 기출입니다. 지상권 또는 어렵다 보니까 법조항 그대로 줍니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다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시험 지문에 저당권자의 동의 없더라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마무리하고요. 기출문제 한 8개 지문 정도만 살펴볼까요? 자,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모든 시험 기출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한다. 맞죠? 아까 봤던 법조항 369조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5. 자, 감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다시 우리가 등기 관련 부분에서 이런 얘기 할 텐데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다. 안 죄송해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병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X토지가 3자에게 경매가 돼버리면 이 소멸되었던 저당권은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당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셔. 자, 몇 번 저당권이 실행되든 상관없어요.
1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2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3순위가 사남원이라는 제3금융권에서 설정했답니다. 그런데 1번 저당권자도 2번 저당권자도 가만히 있는데 제 세 번째 저당권자인 사람이 경락을 실행하면 저당권은 최선순위 1순위로 올라가서 전부 다 배당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등기는 효력 생기기 위한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해.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경락이 되어서 집이 넘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저당권자는 그때 저당권자는 부당이득을 통해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저당권 회복 등기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X예요. 그래서 역시 요즘은 공인중개사 기출이니까 한번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계속 나오는 시험 이겁니다.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 갖지 않죠. 왜?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기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이마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되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 다만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다시 나한테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왜? 저당권자는 참여하지 않는 권리. 다만 원래 남아 있던 자리에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는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즘은 반환이니까 X입니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저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있다. 틀렸죠?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상권 배우실 때요. 담보 지상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된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토지 값어치가 하락하잖아. 그러니까 야, 공사 하지 마세요라고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도 일종의 방해, 배제, 청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X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을 이미 주고 있는데 제가 실수해서 선손이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선손이 저당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후손이 저당권자는 선손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돼 있다. 2번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근데 문제는 1번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했습니다. 무효 등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식대로 답변할게요. 똥차가 나가야 2순위가 1순위 되잖아. 그런데 문제 똥차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똥차를 치워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저당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선손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에 기해서. 왜? 자신의 권리가 지금 침해나가고 있잖아. 왜? 내가 지금 1순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문제는 1순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선손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다만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1강할 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다. 공유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임목 등기를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농작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X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뢰채권이 즉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무효랍니다. 무효인 경우에 갑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말소 등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2천만 원이 무효래. 그러면 8천만큼은 유효하잖아요. 그럼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갑보나서 저당권 말소 청구해야죠. 그래서 X 이렇게 나왔던 게 주택관리사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짧게 끝낼게요. 그래서 일단은 369조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하면 저당권 시효 소멸한다. 자, 370조 준정규정.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방해 배제나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도 불가분성 인정된다. 저당권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법조항.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법조항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이제 3월도 거의 끝나가네요. 3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곧 이 비가 좀 그치면 이제 봄다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이 지금 현재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고 있는 새벽 밤 12시 좀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또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민법과 함께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